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죠. 근데 그 예상이 완전 적중을 했죠.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번 영상은 브리핑을 해드리고 또 다음에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한 게 거의 다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 가격. 지금 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죠? 금 가격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의 이런 지금 뭐라고 해야죠? 수요가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대해지의 시대에는 금과 은이 여러분들 진짜 해지 자산으로 진짜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됐고요. 네, 환율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때문에 또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다우산업이 1.9% 빠졌고 나스닥 종합이 3.56% 빠졌습니다. 그리고 S&P 500이 2.71%. 야, 진짜 그야말로 다 죄다 급락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4.89,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다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메타, 요즘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에 TQQQ, SOXL, 쏙3죠. 다 하락을 했고요. SCHD, 슈드도 다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이 다 폭락을 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트럼프의 지금 한마디 때문에 폭락을 했거든요.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해서 이제는 100% 관세로 맞불 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중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은 폭락을 했는데요. 근데 금은 살아남았다. 존 버나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금과 은을 왜 요즘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어요. 해지도 되고 수익률도 S&P 500, 나스닥 100보다 요즘 더 좋고, 그러니까 이걸 투자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여기서 맞죠. 그래서 이걸 맞추는 사람이 진짜고 진짜 모르겠습니다. 100만 유튜버 80만 유튜버 어디 소장님 어디 박사님 다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존 버나드처럼 이렇게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좀 인정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관세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 같냐? 존 버나드한테 그렇게 친중이고 공산당 이렇게 이 프레임을 들이대시는데요. 저는 그냥 해석한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중국이 이길 것 같으니까 중국이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친중이라고 불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히토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상무부가 이 히토류 수출 금지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항만 수수료는 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 하면서 반발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조치는 정당한 방어 행동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퀄컴이랑 브로드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 그래서 반도체 통신 분야에 거의 압박을 주면서 이게 병행하면서 히토류에 대해서 전략자산 무기화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이게 좀 많이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작을 한 이유가 다 저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재하냐 이걸 한번 읽어드리자면, 핵심은 중국산 히토류 가 0.1% 이상 포함된 외국 제품이나 중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의 재수출에도 중국 정부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9%, 그다음에 가공의 90%를 장악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거는 요즘 매번 존 버나드가 얘기를 해드려서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지금 히토류에 관해서 홀뭅, 어뷸, 톨륨, 우르피, 이런 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히토류 원소에 대해서 통제 발표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히토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중요한 건 전기차 모터, 그러니까 이 자석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석. 히토류로 뭘 만드냐면요, 자석을 만듭니다. 근데 자석이 뭐가 중요하냐, 이 자기장을 만들어서 모터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그다음에 F-35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그다음에 레이더 시스템, 이런 첨단 기술이나 국방 분야에 이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네오디뮴, 그다음에 디스프로슘, 이런 연구 자석 제조에 쓰이는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트륨, 그다음에 우료듐, 이런 거는 LED와 의료용 레이저에 이렇게 핵심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첨단 기술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히토류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참 미국 입장에서도 많이 아프죠. 이렇게 히토류 갖다 장난치면 많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또 하나의 이런 제재 카드를 꺼내 드렸는데요. 미국 선박에 대한 항만 요금을 특별 부과하겠다. 이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적용이 시작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줄 그었죠.
미국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 또는 경영권을 가진 선박,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해야죠? 자체 이제 선박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일본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25% 지분이나 아니면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제재를 하겠다 이거죠. 돈을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미국이 먼저 이렇게 선박에 대한,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료를 부과한 거에 대한 대응 조치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를 내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싸움 중이다. 근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외환 위기까지도 겪을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진짜 많이 피해를 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그 새우가 한국이 되니까 문제다. 그래서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히토리로 세계를 포로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훨씬 강한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산 제품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의 에이펙 회담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중국 히토리 통제에 100% 관세로 맞불을 놓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SNS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성명은 다음과 같다. 지금 뭐 중국이 거짓말을 하고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거를 비난해줘, 이거 나쁜 거잖아, 이렇게 전 세계에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과연 이거를 믿을 것인가. 트럼프가 오히려 관세, 4월 달에 관세를 한다고 해서 해방의 날이라고 관세를 하면서 전 세계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특히나 미국 말고 트럼프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엄청난 관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또 트럼프가 타코할 것 같아서 타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한번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중국 비판하는 겁니다. 중국이 나쁜 놈이고 히토리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쁘다. 그래서 나는 중국이랑 대화를 안 하고 관세를 뭐 100%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존 버나드가 매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올 것이고, 그런 게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더더욱 다극화가 더 빨라지고 기축통화 패권의 시기가, 과도기가 빨리 온다. 그러니까 금과 은을 여러분들 서서히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이건 뭐 2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앞으로는 이제는 수익률도 좋고 그다음에 해지 자산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죠. 여기 나와 있죠. 금이 지금 보면은요, 여기 1.1% 올랐습니다. 지금 금 ETF가 1.1% 올랐고요. 그다음에 은 ETF, 은 현물 ETF가 1.61% 올랐어요 오늘. 그런데 S&P 500은 2.69% 마이너스 됐고요. QQQ 나스닥 100은 3.5% 마이너스 됐습니다. 자 보세요. 금과 은은 상승을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올해 연초 대비,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을 보면은요, 금이요, 금 현물이 52% 올랐고요, 은 현물이 72% 올랐습니다 올해. 그런데 S&P 500은 11% 올랐고요, 나스닥 100은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익률로만 봐도 금과 은이 더 좋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해지 자산으로 봤을 때도 금과 은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요, 지금 뭐 월가에서 레전드라고 불리는 뭐 레이달료랑 뭐 제프리 건들랑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가에 좀 유명하신 분들이 다들 이제는 금과 은을 강조를 하고, 금과 은을 뭐 비중을 뭐 20% 늘려야 된다, 15% 늘려야 된다,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거다. 그래서 존 버나드도 이거를 계속 강조드렸죠. 근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은 제가 존 버나드 유튜브 꾸준히 정주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금, 은, 그 다음에 히토리움, 우라늄 이런 원자재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짓 화폐 시대에서 진짜 돈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단절되고 이제는 자원이 아마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은 이 리튬이 떨어졌어요. 근데 리튬이 왜 떨어졌냐, 이 리튬은 중국이 갖고 있잖아요. 중국이 죄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배터리 수출을 제재한다, 이렇게 하니까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유가도 급락을 했거든요. 왜냐, 미중이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유가도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미중이 갈라선다고 하면은요, 더더욱 이런 원자재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서 많은 이득을 챙겼던 이 한국이 문제죠. 한국이 그 사이 자유무역에서 엄청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었는데
이제는 그 이득이 챙길 수 있을까요? 진짜 한국이 그래서 저는 많이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히토류 원소는 이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히토류 이렇게 지금 70% 가까이를 히토류가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진짜 엄청나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협상과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속은 무기, 칩, AI, 전략적 영향력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이다. 여기 지금 최첨단 이런 장비에 들어가는 게 히토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히토류 원소를 약 7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여기 중국에서 수입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점점 진짜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원소는 실제로는 희귀하지 않습니다. 말대로 뭐 미국에서도 나오고 브라질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다 호주에서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그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히토류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나라 이 중국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원소의 60%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90%를 가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제 기술이 중요한 건데 이게 뭐 혹자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환경 오염이 많이 돼서 미국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중국이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공산당이고 환경 오염을 뭐 생각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히토류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히토류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구든 소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중국이 이렇게 생산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데 이거를 뭐 불공정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환경 오염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제 기술 또 이거를 또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어디 박사님이든 연구소장님이든 다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중국이 정제 기술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거를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준다. 존 버나드나 몇몇 유튜버만 얘기해주고 참 이거를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다음에 영상에서 한 20분 30분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이따가 오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별로 이렇게 100만 유튜버들이나 200만 유튜버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강조를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5월 12일 날 첫 번째 미중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도 이 히토류에 대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히토류에 대해서 진짜 트럼프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은 히토류에 대해서 절대 양보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히토류에 대해서는 더욱더 양보를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자 예상을 보면은요, 미국이 진짜 완전하게 히토류를 중국을 떼놓고 생산하려고 하면은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히토류를 생산하려고 하면은요. 근데 그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그 5년, 10년 사이에 중국의 하이테크가 더 빨리 따라올까요? 아니면은 미국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히토류 개발이 더 빠르게 될까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라. 저는 이 중국 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와 떠나서 지금 기축통화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여러분들 진짜 가장 좋은 자산이 요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현재 시장 상황이 25년 4월과는 크게 다르다고 이게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무역 협정이 주로 이제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이제는 중국을 잡으려고, 결국에는 미국의 목적은 중국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뭐 관세든 뭐 이런 거든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관세 관련해서는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여전히 17.3%로 1935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때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번 랠리는 기술적으로 매수 과다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이 뭐라 하죠?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정리해드리려고 했는데 AI 버블이랑 이렇게 해서 버블설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뭐 이런 사건이 뻥뻥 터지니까 못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시간 되면은요 한번 AI 버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짜 좀 중요한데 이것도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 노동시장도 지금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 약화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뭐 저취업률이 있잖아요. 이 2021년 이후 최고인
8.1%라고 합니다. 그리고 CPI 인플레이션 60% 항목이 현재 최소 3% 이상을 상승하고 있어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가 오면요 결국에는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 금리 인하를 또 할 것이니까 돈을 더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더해 지금 AI 혁명은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7대 기업 M7 종목들이죠. M7 종목들은 이 분기당 이 캐펙스 이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 1,000억 달러 이상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AI는 현재 S&P 500 캐펙스 지출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에 맞서 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 어떤 분들은 계속 아니야 닷컴 버블 아니야 이거는 닷컴 버블 아니고 엔비디아도 훨씬 이 닷컴 버블 때보다는 훨씬 뭐라고 해야죠? 그렇게 고평가 받지 않고 그냥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세모입니다. 그냥 그래서 요즘은 AI 주식들 저는 많이 못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뭐 사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금과 은 그다음에 중국 주식 사고 있다는 얘기가 다 이런 겁니다. 중국 ETF를 더 많이 사고 있거든요. 왜냐 AI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거는 더욱더 이제 추가 매수를 못 하겠습니다. 뭐 S&P 500, 나스닥 100 뭐 지금 떨어질 때는 뭐 무지성 매수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냥 막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무지성 매수도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무지성 매수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저는 금과 은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달러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 이상 하락했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973년 이래 최악의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이후 이러한 거시적 배경에서 명목자산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수록 이제 점점 더 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금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 근데 달러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10% 빠졌는데 지금 원화는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더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역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셧다운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S&P 500이 6개월 동안 34% 상승했는데 이것은 지금 1930년 이래로 단 10번 만에 볼 수 있었던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좀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 이제 또 1430원 이렇게 또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넘었다가 지금 현재 가격은 1429원인데요.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제가 하루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트럼프랑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이제 가속화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졌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진짜 큰일 났다. 원화가 더 이렇게 쓰레기가 되고 있고 더 떨어진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USDT 있잖아요. 이 테더라고 하죠. 테더를 보면은 오히려 뭐 이게 실제 환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650원까지 갔습니다. 갑자기 이 트럼프가 또 관세를 얘기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사하니까 1650원까지 갔다가 지금 1555원 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봤을 때 진짜 걱정이 많이 되죠. 진짜 이게 우리가 환율이 이제 1600원도 돌파할 수 있겠구나 1500원도 돌파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걱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 걱정이 되면 될수록 금의 가치는 아마 이 해지 자산인 금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해지의 시대가 지금도 계속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은 계속 금을 엄청나게 요새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금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중국을 필두로 해서 브릭스 국가들이나 아니면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을 더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점점 온다고 하면요, 금의 가치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 은에 대한 이 은 현물 있잖아요. 은 실물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하면서 은 쇼티지 현상이 이렇게 불어일으키고 있다. 그 은 스퀴즈라고 하죠. 실버 스퀴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이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 귀 닳게 얘기해드리잖아요. 지금 은혜의 시대가 왔다. 금은혜의 시대가 지금 온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 저도 간간히 이렇게 투자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금과 은혜의 시대가 진짜 확실히 왔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잖아요. 이 실물도 여러분들 가치가 충분히 있다. 실물 모으는 것도 가치가 있고요. 뭐 부가세 이런 얘기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다 프리미엄 붙어서 어차피 부가세는 나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부가세 낸다 뭐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물과 여러분들 ETF 투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잖아요. 그래서 실물도 한 번씩 여러분들 투자를 알아보시고 혹시 알아보실 분들은 제 쿠팡 링크도 한 번씩 봐주시고 거기에서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고 아니면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다른 거 이렇게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여러분들 제가 시장 요약을 해드리지만 이 지금 관세 전쟁에 아마 승자는 중국 쪽으로 되지 않을까.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승자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금과 은이 진짜 유리하지 않을까. 해지 자산인 금과 은이 이제는 수익률도 좋고 기축통화 패권 시기에 과도기에 아마도 더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폭락과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폭등,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폭락, 그 다음에 금과 은의 상승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히트류랑 그 다음에 미중 전쟁 이거 자세한 얘기는 오후에 제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